남양유업 또 계속 내용이 많습니다.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란 한행컴퍼니 홍원식 회장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자, 어떤 내용인가요? 사실 먼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처분 소송이란 게 네.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1년, 2년. 보통 대법원까지 판결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 5년 이상씩 그렇죠. 걸리고 근데 그러더라고요.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한이 급박한 건에 대해서 네. 법원에서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럼 정확하게 이번 그 가처분 소송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인 거죠?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 남양유업이 오늘 29일 네. 임시 주총을 합니다. 네. 주총을 하는데 거기에서 홍은식 회장의 의결권을 네. 막아달라는 게 네. 한행컴퍼니 쪽의 어떤 요구입니다. 네. 왜 이런 소송이 불거지게 됐죠? 지금 원래 한행컴퍼니하고 원래 네. 그 주식 양도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홍은식 회장 측에서 파기를 했었습니다. 네. 파기하고 지난 9월 초에 네. 그 홍은식 회장의 어떤 주식 매각 금지 네.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었습니다. 네. 인용이 되고 지금 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안 소송에 앞선 어떤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런 소송의 뒷 배경, 뭐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 있네. 사실 지금 그 홍 회장의 어떤 사내 이사는 전부 다 네. 측근입니다. 네. 홍 회장의 어머니, 네. 그리고 홍 회장 장남, 예. 홍 회장 자신인데 네. 계속 이렇게 회사 안팎 쪽에서 네. 약간 이렇게 뭐 족벌 경영이다는 그런 비난이 있으니까 네. 이 사내 이사들을 바꾸겠다는 건데 이 사내 이사들도 사실 홍 회장들 측근입니다. 그렇겠죠. 예, 예. 뭐 경영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예. 이 사회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회사의 재벌이고 오너일 텐데. 예, 예. 뭐 대부분 지금까지는 다 홍 회장 사람들이었겠죠. 예, 예.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해서 계약서까지 다 체결을 했고 거기에 뭐 페널티 조항도 있을 것이고 예, 예. 뭐 위약벌 조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모르고 홍 회장이 계약하기를 하는 건가요? 사실 그 홍 회장이 지난 4월 달인가 지난 봄에 네. 불가리스 사태가 터졌을 때 경영권을 내놓겠다. 네. 물러나겠다고 했었는데 네. 그 근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. 진짜 90도 인사를 어떻게 하면서 악의 네. 눈물이죠. 예. 이번 국감에서도 나와가지고 뭐 네.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재계 쪽에서도 경영권을 저렇게 쉽게 내놓겠느냐 네. 일종의 제스처다. 그럼 제스처는 제스처만 해야지 계약서까지 체결했으면 그건 제스처가 근데 아니었다고 봤는데. 사실 소송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? 네. 진행되다 보면 이게 뭐 3년 가고 5년 끌게 되는데 결국 홍 회장이 자연스레 경영권을 다시 지게 되게 안녕하는 게 제게 시각입니다. 참 남양유 저 집안 자체의 그런 좀 풍토를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오래전부터 이런 DNA가 있나 봐요. 그 계약이라든가 마을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재벌의 재계의 일반적인 형태죠. 뭐 네. 특정 기업만 뭐 물론 아주 뭐 진짜 이렇게 좋은 기업도 있지만 네. 사실 뭐 대다수 기업들이 어떤 그런 족벌 경영이라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또 우리 어떤 재계의 또 현실입니다. 네. 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남양유업이 기존의 관례대로 회사 경영을 이어가다 보면 뭐 주주라든가 또 직원이라든가 하청업체라든가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요? 사실 지금 뭐 남양유업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네. 지난해 매출이 11년 만에 네. 1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네. 뭐 주가도 작년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은식 회장은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뭐 주주의 회사가 아니라 네. 내 회사란 거죠. 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전형적인 재벌의 형태네요. 그렇죠. 뭐 이쪽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. 네. 남한테 주지 않겠다. 네. 지난 어떤 봄에 보인 어떤 그런 행태는 일종의 제스처다. 네.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악의 눈물일 수도 있고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예. 뭔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. 네. 뭐 계약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무식할 정도로 보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건 네. 우리가 모르는 뭔가 뒤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나요? 없습니다. 맞아 뭐 법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한인컴퍼니 손을 들어주더라도 네. 뭐 사실 그 법원 우리나라 법원이란 게 네. 현재 유지 상태를 존중하려고 합니다. 미래의 불확실성보다는 네.
그러니까 뭐 이번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한행 컴퍼니 쪽의 어떤 요구를 네.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참 사법부라는 게 이런 정무적인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. 어떻게 예, 보면 예. 그 계약 조항대로 말 그대로 그 예. 형식적 요건과 모든 법 조항에 맞춰서 법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. 그렇지만 이 네. 사법부란 게 좀 급격한 변동 네. 그런 걸 또 원치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네. 되게 보수적으로 나옵니다. 네. 참 이러다가 사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을 다 경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사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번에 경영 혁신을 약속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들이 있나요?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으로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? 네.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네. 경영 혁신 그런 걸 내 세우지만 네. 깊이 들어가 보면 잘 그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. 네. 앞으로 남양유업 우유를 저도 좀 안 먹어야겠네요. 알겠습니다.